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불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양밑줄정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양정님 94개 겸손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혹시 쏘아주신 겁니까? 혹시? 네, 감사합니다, 양정님. 앞으로 꽃길만. 점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오구. 감사합니다. 마트님, 겸손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나님, 안녕하세요. 마트님, 오늘 일찍 집에 계시네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1년 돼가네요, 마트님. 거의 체감상 1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원 다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꼭 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신 분들, 저를 통해서 인생의 그런 가치관이 많이 바뀌길 원하고요. 우리가 또 주식 그 콘텐츠죠. 네, 주식입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서는 앞으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지수를 보면 이게 박스권이라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박스가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잠깐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렸고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걸 제외하고서는 계속 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일단 저금리죠. 은행 이자는 더 이상 그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껏 받아봐야 기준금리가 0.75%고요. 은행 이자는 1% 초중반대입니다. 이제 2% 받기도 사실상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저축은행이라든지 어떤 단기 금융상품 1년짜리 가입하면 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최고 20만 원까지밖에 적금이 안 되는데 1년 만기 시 뭐 3%, 4%, 5% 주겠다. 따지고 보면 만 원 이익이거든요. 사실상 만 원 받는데 내 개인 정보 동의를 해서 그게 또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상술이죠, 그런 게. 또 다른 논리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나라는 그 퇴직연금이 대략 한 300조 정도 되잖아요. 그 300조의 퇴직연금 자체가 주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거의 1% 미만만 거의 들어가 있지, 그냥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전만 되는 거죠, 퇴직연금 자체가. 그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을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그냥 저는 호황기가 한번 온다고 봐요. 엄청난 그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보고, 어느 한쪽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성향이 있죠. 부동산에 자금들이 너무 쏠렸습니다. 너무나도 쏠렸어요. 그 부동산의 자금들이 결국에는 과도기를 맞으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매력적인 것 중에 또 다른 또 논리적 사고를 제가 보자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 그것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쏠렸죠. 다른 어떤 개별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은 그래 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잘못된 금융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이라는 거죠. 정형적인 금융 문맹입니다. 주식하면 위험하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들한테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면 미국의 절반은 주식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01k로 인해서 월급의 10%를 강제로 주식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60세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 본인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동의에 상관없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주식을 그렇게 사게끔 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상층이 되거나 백만장자가 되고 노후 준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런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문화는요. 예, 금융 문화는 그렇습니다. 롱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실을 사실상 다 알고 있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누군가는 제 방송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처음 보셨을 거고 어느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우리가 1년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식을 지금도 계속 사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자체가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코스피는 한 60% 올라왔습니다. 60%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다 회복이 됐죠. 코로나로 빠지는 것은 다 회복이 됐고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빠진 것은 아직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빠진 것을 다 회복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잖아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쪽을 33% 쪽을 그쪽을 들어가고 두 달간 5조가 넘는 그런 금액을 삼성전자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과 반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세예요. 그게 고수. 그게 프로고.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사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때를 지어서 가려고 하죠. 무리지어서 다니려고 합니다. 나 홀로 있으면 두려움을 느껴요. 무서움을 느끼고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잘못 투자하고 있나? 내 종목이 지금 건강한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학입니다. 올바른 철학. 올바른 철학이란 것은 무엇인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3년도 짧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3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이 어떤 증시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좋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전제 조건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 20년 뒤 20년에서 30년의 코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만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주식을 사놓고 지금 가만히만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떤 주식이든지 최소한 30배 정도는 먹었을 겁니다. 30배에서 뭐 1000배까지 삼성전자로 치자면은 30배에서 뭐 30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들고 있었다면. 근데 우리가 1살, 2살, 3살, 5살, 10살 때는 주식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부모 세대들과 지금 부모 세대들은 완전 다르죠. 시대가 완전 다릅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겸손, 그 많은 방송들 중에 겸손 방송을 본다. 자식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주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걸 듣고 주식을 사주면 됩니다. 근데 주식을 안 사줘요. 왜? 본인이 그런 경험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거든요. 아,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15개, 20개 정도를 사가지고 펼쳐놓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20개를 샀는데 10년, 20년 동안 20개가 다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최대한 안 좋은 종목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막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은 뭐 급등 나오고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뭐 급락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조금 뭐 한 2, 3%, 뭐 3% 전후, 떨어져 봐야 3% 전후거든요. 대한항공 실적 나오고 아시아나항공 실적 나오고 뭐 까보니까 좋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좋게 나오니까 완전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15%, 20% 이상 그런 급등이 나와요. 그 시장이 정상적인 루트로 흘러갔으면 실적이 좋다고 급등은 안 나옵니다. 어지간해서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 아니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워낙 코로나로 경기가 얼어있고 주식 투자 심리도 얼어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딱 좋게 나와버리면 바로 급등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뭐 여러 엄청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CJ제일제당이에요. 저는 이 CJ제일제당의 이 종목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CJ제일제당의 퍼는 역사적인 퍼다.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난 뒤에 역사적인 퍼와 그 다음 플러스 역사적인 PBR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식품주 되겠냐, 야 이거 내수주 되겠냐, 식품주 되겠냐 하는데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주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야 저거 안 돼, 야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남들이 안 돼, 야 그거 안 돼, 그냥 한두 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 빼고 주변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 줘야 돼요. 멀쩡한 종목이라면. 야 요즘 안 좋잖아, 야 요즘 안 돼, 야 주식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돼, 좀 안정적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 그런 사람들 특징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오늘도 삽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차익 매물을 많이 나왔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중에 파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뭐 어제라든지 오늘이라든지 뭐 며칠 내에서. 왜냐면은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거든. 실적도 발표되고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 실적 발표되니까 한번 밀리지 않겠느냐,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밀리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올렸다가 밀리면은 땡큐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거나 일부 매도했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난 괜찮다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생각보다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V자 반등이 들어왔고 그게 굉장히 셌었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 괜히 팔았나? 사람 심리가 그런다니까요. 그 심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바로 내공이 굉장히 높고 엄청난 고도의 인문학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극복해내고 다시 좋은 종목을 내가 10,000원에 산 것을 15,000원이나 20,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5,000원 가고 30,000원 가요. 다른 종목들도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판 종목을 25,000원 또는 30,000원에 다시 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종목이 다를지언정
거기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진 않거든요. 지금 부자들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은요, 저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치관이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어떤 디테일적인 거,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눈, 뭐 나는 이 세터가 좋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세터가 좋다. 근데 둘 다 장기 투자야. 그런 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겸손히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산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켓 타이밍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이걸 깔고 종목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매수가와 비중 올려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종목 상담 하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멋지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샘이 왜 이게 강했냐, 결국은 종목 올라올 때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한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 그냥 딱 하나예요. 집콕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구 보러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계속 있어 보니까 가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저는 그래요. 가구가 이게 역발상인데, 가구를 보려면은 매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장을 안 가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어떤 의자라든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참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덧붙여서 앞으로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나 어떤 집들 지을 때 미래에는 현관 앞에 세면대 있죠. 손 씻는 것을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저는 트렌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옆에 손 씻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어질 거예요. 어느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상황에 맞게, 미래에 맞게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IS 동서라는 이런 게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이 회사의 그 계열사가 이누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비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뭐 변기도 만들고 세면대도 만들고 타일, 욕조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누스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네, 그런 겁니다. 마니커 FNG 분할 매수 예정입니다. 시타델님 뭐 하셨어요? 이제 주식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까? 마니커 FNG 분할 매수 이거 좀 늦었는데요? 저는 닭고기 파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봤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보다 여기잖아. 그물치기 매매법 배웠으니까 다시 여기 뭐 8,000원 쇼부 보고 8,000원대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 기준을 바라봤는데 이 기준을 보면은 사도 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시타델린 특성상 다른 사람들 같으라면은 내가 그냥 사라고 할 텐데, 시타델린 특성상은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해. 최소한 9,000원대
9,900원, 9,800원, 9,700원. 아, 그때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타델님 살아있네? 아, 그동안 뭐 했어? 수익 좀 냈나? 수익 좀 냈어? 코스닥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떼돈 벌고 있는데. 우리 VIP 분들 지금 떼돈 벌었어 지금. 완전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막 차 팔고 주식 사고 보험 해지하고 주식 사고 막 집 팔고 어떤 사람 막 주식 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전세를 월세로 돌렸고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막 더블 터지고 그런 거지. 50% 터지고. 구마님 안녕하십니까. 150%도 터지고. 플레이디 4% 손절한 게 70% 오른 거 보고. 아, 이거 손절 쳤는데 상한가 쳤구나. 이거 손절을 왜 쳤을까? 이거 그물치기인데? 이거? 아, 마트님이 그물치기 매도 타임 잡고 있어. 마니커 아직 안 팔았어요? 이거? 이때 안 파셨네? 아니면 다시 사셨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광망만 했어요. 광망님. 아, 아재 개그 또 나왔네. 우리 광망님의 아재 개그. 저런 개그 좋아하시지. 시타델님이 파는 종목은 급등 나오잖아. 막 인생 역전도 나오거든. 진짜 막 300%도 올라가. 시타델님 파는 종목이. 야, 진짜 농담 아니라 300%, 400%, 500% 간다니까. 100%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타델님이 왜 4년 5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도 5년 동안 4년 이상 5년 차 동안 주식으로 삽질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게 안 고쳐지잖아. 그치?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안다니까. 그치 시타델.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 초반에. 그러니까 잘못된 그 단타를, 그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를 누가 먼저 끊느냐야. 이 주식에서 누가 먼저 주식 들어오면은 진짜 처음 딱 진입하잖아. 딱 마약 냄새가 팍나. 히로뽕하고 그 뭐야 대마초하고 히로뽕하고 그 막 있잖아. 그런 거 뭐야 마약 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그게 딱 와다. 그 딱 입장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대마를 공짜로 줘. 야, 한번 피워봐. 야, 이거 히로뽕도 있어. 야, 이거 뭣도 있어. 딱. 근데 딱 한 번 딱 피워. 누구나 다 펴. 농담 아니라 다 펴. 거기서 빨리 끊는 게 좋아. 처음부터 안 피는데 다 핀다니까. 그냥 담배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마약이니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빠져드는 거지. 바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끊는 거라니. 빨리 끊어야 돼. 거봐. 다 끊었지. 나 단타 진짜 나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나는 경선방송 듣고 단기 매매 즉 단타 끊었다. 1번 한번 눌렀어요. 1번. 아, 나 아직 못 끊었다. 2번. 아니, 괜찮아. 내가 뭐라 안 할게요. 이건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달려있잖아. 지금 거봐. 지금 5년 동안 삽질하고 있잖아. 5년 동안 삼성전자만 사놓고 막말로 삼성전자 상장 폐지 그냥 맞아버린 게 낫지. 삼성전자에다가 그냥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단타 칠 바에는 삼성전자에다가 몰빵 쳐버린 게 나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단타 다 안 끊었어요? 뭐야? 단타 끊었어 안 끊었어 다들. 내 몰래 또 단타 하고 있지. 그치? 걸리면 바로 또 거시기 나오니까. DNA 링크 재무만 좋았어도 4,200원에 샀다고?
재무 좋았어도요 수익 못 냈어요. 시타델님은 아직 그걸 몰라? 이게 재무가 좋아도 시타델님은 수익이 안 난다니까? 재무가 좋았어. 4,200원에 샀어. 팔 거잖아. 사고 손절 치거나 1% 2% 먹고 팔 거잖아. 그거 핑계잖아, 핑계. 그게 핑계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단기 매매 끊는 게 안 돼서. 진짜 그거 끊는 거. 그게 봐야 돼.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패가망신, 즉 파산이에요, 파산. 무조건 파산 당합니다. 이거 진리거든. 100% 파산 당해, 당신이. 방송하는 인간들이 그놈들 다 파산 당한 놈들이거든. 그리고 못 일어서는 놈들이야. 단기 매매 하는 놈들이. 차트 선 찌찌찌찌 끄어가면서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 아직까지도 차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지. 수준 낮은 방송을 보니 당연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수준이 낮으니까 금융 수준이 낮으니 실전 경험, 실전 능력이 딸리니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따라 하다가 어떻게 돼? 개박살 나는 거지. 방송하는 놈도 개박살 나는데 그걸 따라서 하는 시청자들도 개박살 나는 거야. 오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시타델님은 VIP 안 들어와요. 아마 안 들어올걸요? 다음주 남북경협 특강도 아마 신청 안 하실 겁니다. 네, 알고 있어.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빨리 그니까 끊느냐는 거야. 그거를 끊어내느냐. 철학이잖아, 철학.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책도 안 읽어. 그런 사람들 특징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농담 아니라 본인이 알 거니까.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어. 내가 진짜 10억을 벌고 싶고 30억을 벌고 싶네. 단돈 500만 원으로 10억을 벌고 싶네. 20억 벌고 싶고 30억도 벌고 싶고 100억을 벌고 싶어. 500억을 벌고 싶고 1000억도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경제 서적 플러스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되거든. 미친 듯이 그걸 읽어야 돼. 읽고 쓰고 생각하고 행동 액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거든. 나는 했거든.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 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또 제가 열받아서 또 그러는데 단타를만 보면 열이 받아요. 제가 열이 받아. 책 스님, 제가 얘기했는데, 야, 우리 윤재수님은 여기 윤재수님이 제 방송 보면은 좀 뭐라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책 추천 진짜 많이 했는데 내 방송에서 내가 이거 몇 년간 계속 얘기했거든. 이거 2020년 버전이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주식 경력이 얼마든 간에 뭐 이제 뭐 한 달 됐든 일주일 됐든 뭐 20년 됐든 이거는 진짜 읽어보는 게 좋아요. 아주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거예요. 뼈대를 완성하는 거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고. 일단 이거를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존리 대표님의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런 거 제 생각에서 한 99%는 똑같아요. 한 90%, 95%, 99% 아마 그 정도로 제 가치관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샀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다 샀어. 내가 다 읽었어. 이런 것도. 저도 이 위치에 올라와 있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계속 책을 읽어요. 읽어야 돼.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유용하죠. 이거 이런 거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이런 거 여기 딱 보면은 이 책을 딱 보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이솝 우화에 실려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줄거리는 짧고 간단하다. 어떤 농부에게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가 있었다. 이 거위는 농부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거위 덕에 게을러지고 욕심이 잔뜩 생긴 농부는 거위의 배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거위를 죽여 배를 갈라보았지만 그 속에 황금이 하나도 없었다. 금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어리석은 농부는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 우리도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 얼마나 이런 게 좋아. 내가 책을 쓰면 나도 이런 식으로 써요. 제가 책을 쓰면. 근데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 똑같이 쓰면 나 양아치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거야, 사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책 많이 있는데 나만 볼 거야, 좋은 책은. 나만 볼 거야. 좋은 책은 나만 볼 거라고. 나만.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이제 집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해요. 놀러 오는데 바로 책장부터 본다. 겸손 쟤는 지금 뭐 읽고 있나? 바로 책장부터 온다니까. 내 지인들은. 나만 읽을 거야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K시템 매수가 19,000원, 비중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 K시텍은 전형적인 IT 그 반도체 쪽이죠. K시텍.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소부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K시텍은요. 그러니까 K시텍의 실적은 작년에 매출액이 좀 떨어졌어요. 2018년도에 3,573억의 매출액이 남았는데 작년이 2,653억으로 떨어져서 영업이익도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은 굉장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어떤 뭐 지분율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재무나 외국인 지분율 10%가 넘어가고 어떤 뭐 재무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야 되겠죠. 단기 차익금도 없고 무차익 경영을 하니까. 최소한 이런 종목들은 뭐 2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들고 가줘야 됩니다. 그냥 짧게 보면 한 25,000원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이라 문제긴 한데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은 장기 투자로 과연 적합한 회사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요. 이거는 왜 비싸냐? PBR이나 퍼와 PBR과 이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재무의 특성을 보면은 물론 이 바닥에 부채가 많다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CJ 제일제당이 부채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CJ 그룹들을 지금 뭐 CJ CGV 어쩌고 저쩌고 CJ가 지금 또 막 뚜레쥬로 또 매각으로 내놨고 막 그랬잖아요. 투썸플레이스 막 매각 작년에 했었고 이제는 뚜레쥬르가 업계 2위잖아. 파리바게트가 1위고 뚜레쥬르가 2위고 파리바게트가 아마 점포수가 4,000개가 넘어갈 겁니다. 뚜레쥬르가 한 2,000개가 조금 한 1,000개가 좀 넘어가고 던킨 도너츠가 한 400 몇 개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머릿속에 이거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두산그룹이 두산솔루스는 따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산을 보면은 1분기 배당을 포기했거든요. 실적 이거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두산의 그룹주의 이 지주사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배당 안 나오거든요. 1분기 배당이. 그럼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건 투자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내가 두산솔루스의 어떤 이게 뭐 해외가 뭐 어떤 뭐 OLED 전자바 동방 화장 제약 소재 뭐 사업 부분 뭐 이런 원천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걸 보겠다는 거야. 나는 다른 뭐 반도체 어제 방송에서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나는 하고 싶다. 한솔케미칼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을 이런 식으로.
내 두산에 들어가는 거 내가 다 안 좋아해. 그 회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너십에 문제가 있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 이게 뭐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 두산 퓨얼셀이 과연 다른 2차전지 회사들보다 월등히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현재 주가가 상한가가 최근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과연 두산 퓨얼셀이 다른 전기차 배터리나 어떤 전기차 양극재라든지 과연 이 두산 퓨얼셀이 포스코 종목 나온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 회사보다 과연 좋은가? 좋지가 않지. 포스코 케미칼 지금 광양에 준공식 했잖아요. 연간 5만 톤 아니 연간 지금까지 광양에서 광양 산업단지에서 내가 또 전라도 사람이잖아. 연간 5천 톤을 생산을 했는데 그 양극재를 근데 그거를 새로 공장을 이제 증설시켜가지고 2만 5천 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참석했느냐? LG화학 그쪽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죠. 왜? 서로 관계사들이니까. 전남도지사 참석하고 막 그랬다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을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대세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아. 하나 시스템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이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방산주잖아요. 사실상 방산주. 하나 시스템에 보면 뭐 방산, 소위 말해서 뭐 방산입니다. 정부 정책과 맞지가 않아요. 안타까운데 회사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회사는 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뭐 SB 아이스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게 있는데 방산주죠. 이런 쪽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도는 좋은데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의 주가는 지지부진할 겁니다. 물론 역발상으로 들어가 볼만 해요. 사도 좋아요. 근데 이 정권이 끝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기업의 실적이 진짜 좋거든. 기업의 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실적 보면 2018년도에 1조 1289억의 매출액이 나왔고 2019년도에 1조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올해 컨텐츠는 1조 6천억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시가총액이 9,200억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시가총액 1조 5천억 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완전 시간 문제.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할당을 할 수 있느냐? 다음 정권 막말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나오고 나서 정권을 유지할 때까지 내가 들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들고 가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준지주 회사죠. 이런 종목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다음 정권에서 야당 그쪽 대통령이 나오면 아마 저도 이제 방상주나 뭐 그쪽 그런 쪽을 보겠죠. 항공우주라든지 LIG 네스원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 우리 대통령이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 저런 거는.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추천책 2권 주문했습니다. 아우 담쟁이님 빠르네요. 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게 저런 그 액션을 나는 너무나도 좋아해. 우리 담쟁이님처럼 바로 액션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책 2권 딱 얘기하니까 바로 주문하잖아. 바로. 너무나도 저는 저런 분들을 칭찬하죠. 잘하셨다. 열정이 있다는 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거지. 계속. 디켓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북경협주 특강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물론 시기상 이제 여러분들 주말에 신청하고 다음 주에 다들 신청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남북 경협주 특강이 있습니다. 그거 네 주말 동안 계속 또 받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따라하기 말고 다른 거 어떤 책이냐고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거는 주식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거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 자기 개발에 돈을 절대 아끼시면 안 돼. 부자 10억, 20억, 30억 벌고 싶다면서 100억, 200억, 300억을 벌고 싶대.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해. 언행일치가 안 맞잖아. 그냥 말만 씨부리는 거잖아. 말만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가난하게 살면 돼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내가 푸시는 해주지. 제가 막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푸시 해주죠. 다 이렇게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데 안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뭐 지금은 좀 먹고 살만 해도 나중에는 뭐 결국 뭐 늙어서 가난하게 살아요. 뭐 경비원 해가지고 갑질 당해가지고 막 진짜 개 취급 당하고 개만도 못한 취급 당하고. 세상이 다 좋은 사람만 있나?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막 어디 용역 뛰는데 개 취급 받는다니까? 지금 모르지. 20, 30대 40대만 돼봐 진짜 가슴속 파고 들을걸?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간절하다는 거지. 50대 60대 분들이 간절하다는 거야. 반대로 20, 30대는 몰라. 간절하지도 않아. 처맞기 전까지. 저도 집사람이 주문해 줬습니다. 제가 인터넷 구매를 잘 안 해봐서요. 아 그래요? 같이 읽으시면 되겠네요. 시타델님 저거 읽어봐.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뭐 이런거.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시면 안 돼. 책이 뭐 13,000원이든 30,000원이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강의도 듣고 뭘 배우고 해야지. 물론 강의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봐야 되겠지. 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보는 거지. 우리 생각해 보자. 생각해 봐. 자,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기 남성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 볼게. 자자자 이게 흥미있는 얘기거든. 자 A라는 남자는 성격이 막 욱해. 한 번씩 욱 한단 말이야. 막 욱 하고 하는데 부자야. 평상시엔 잘해주다가 한 번씩은 좀 욱해. 근데 부자다. 자 B라는 남자는 겁나 착해. 겁나 착해 진짜. 착한데 돈이 없어. 비전도 없어. 그냥 뭐 그냥 월급 받는 거에 그냥 행복해하는 그냥 만족한 사람이야. 자 여성들 입장에서 어디 선택할까? 100% 여기 선택이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뭐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저는 B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무조건 여기 선택이라니까.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오너십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업의 오너의 인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오너, 기업 오너의 능력을 보라는 거야. 능력. 성질 더러워도 능력 좋으면은 가. 주식이 간다니까요. 성격 더러워도 앨런 머스크 봐. 그럼 막 성격 더러운데 막 가잖아. 테슬라 주식. 겁내 잘 가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플로리다 뭐 거기서 공장 가동 하지 마. 주지사가 막 그랬는데 거기 막 그쪽 주에서도 막 그랬었는데 정부 그 기관 쪽에서 그냥 막 공장 가동 시켜버리잖아.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마이웨이로. 그런 정신은 진짜 야 세계 최고의 관종인 것 같아. 앨런 머스크는.
착하면 못 쓴대요. 옆에서 와이프가 그런다고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마트님. 뭐 선택하는지. 농담 아니라 다 부자. 성격 뭐 남자가 한 번씩 뭐 사회생활 하면 우욱할 수 있지 하면서 돈 많은 게 최고야. 결국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불편해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얘기하면 속물이라 그래. 돈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부자 되고 싶은데 돈 얘기는 하기가 싫대. 그거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저도 오늘 액션 2개 했어요. 보험 48% 손절치고 적금해야겠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걸로 주식 산 거죠? 아유, 구마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구마님이 이번에 애 태어났다고 그랬죠? 네. 잘하셨어요. 현대차 주식은 어떠냐고요? 저는 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좋습니다. 현대차는 주식을 사도 좋아요. 저는 10만원 밑에서부터는 모아가도 된다고 봐요.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은 들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어떤 목표 주가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잉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성 부회장이 양측이 만나서 이제 서로 협력하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네, 한 대략 약 1시간 정도 나눴다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생산 감소가 악재로 나오고 있고, 그 악재는 사실상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한 번은 뭐 7만원대 올 수 있겠죠. 그럼 7만원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 선택입니다. 그런 거는. 결론은 사도 좋다. 들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얘기하다가는 뭐 날 새니까. 요즘 현대차가 차가 참 사고 싶게 나왔어요. 특히 저는 어떤 현대차의 소나타 1.6 터보, 소나타는 진짜 한 번 정도 저는 사볼 만도 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소나타를 사고 싶어요. 내가 필요했으면 내가 샀을 거야, 소나타를.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산 건데, 저한테 지금 세단을 사라 그러면은 아마 소나타라든지 뭐 그 정도 샀을 겁니다. 그 정도. 전천후거든, 소나타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가 소나타가 많이 있었잖아요. 검증된 거잖아. 막 20만 킬로, 30만 킬로, 뭐 30만 킬로 뛰어도 40만 킬로 뛰어도 뭐 문제 없는 차잖아, 소나타는. 내구성 하나만큼은 인정됐습니다. 이미 그 데이터가 있어요, 다들. 나는 소나타나 아니면 뭐 그랜저 살 것 같아. 그래, 그랜저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겠네. 차트 무작정 따라하기는 작아 씨야, 작아. 스님. 스님 진짜 작아가 뭡니까? 작아 나 이거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 작아가 뭐예요? 언제적 얘기야 그거. 이거요? 이거 윤재수 씨가 지은 거네. 나 이거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이거는 똑같은 윤재수 씨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은 좀 어려울걸? 초보자들은. 완전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네. 이거는 그냥 뭐 밑밥 깔고 가는 거네. 우량주가 좋지만 부실주라도 주가 등락폭이 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욕심이 기업 실적을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로 이끌어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여유 또 마련해 뒀습니까? 조만간 거기서 보겠네. 그쪽 세계에서 보겠네요. 이번에 워렌 버핏 항공주 전량 손절매 보니 모르겠어요. 철학 바뀐 건 아닐 텐데. 그냥 저러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거지. 워렌 버핏이 항공주하고 은행주 팔았잖아. 손절치고. 자기가 인정했잖아. 내 생각이 달랐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실적이 5.6%가 더 높아졌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래서 잘 했다는 거. 즉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수많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똑같은 그 기사가 나왔는데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 나 같은 사람들 진짜 여기 막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그 기사를 보면은 겸손히 얘기하는 생각을 해.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그게. 서산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동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니까 책을 좀 많이 좀 읽어야 돼. 많이 읽고 경제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겸손방송을 들을 때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겸손의 어떤 철학, 투자 철학, 그런 방식,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 시타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 시타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은 겸손님 한국조선해양처럼 옛날 현대중공업이지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걔 박살 나는 거 아니나요? 여기서 샀으면 걔 박살이지. 그러니까 산업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산업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사고 자빠져 있는 거지.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장기 투자하면 안 돼. 그런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뭔데?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간 거 뭔데?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하지. 피가 낭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피가 흥건히 젖어있는 그쪽에 들어가라. 네가 들고 있는 종목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존 템플턴이. 세계 3대 투자자가 물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봐요. 네, 세계에서는 또 피터 린치도 들어가고 존 템플턴도 들어가요. 벤저민 그레이엄도 들어가고 앙드레 코스텔라니도 들어가고 뭐 하워드 막스, 뭐 존 보글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죠. 이래놓고 장기 투자가 안 된대. 네이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과연 고점일까 아닐까?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렸죠. 아직까지도 주식을 5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전이 하나도 없잖아. 그 매매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 중독에 빠지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도해. 겁나 잘했다고. 아, 잘 팔았다. 팔고 나니까 급락 나오고 떨어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저게 저점이었다는 거지. 저쪽이.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마존의 20년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배 올라가고 막 난리 아니겠습니까? 500배, 600배 올라가고. 대한항공 주식이요? 그냥 제 생각은 저는 이거 안 사요. 왜 안 사냐? 오너가 못합니다. 그냥 이유 딱 하나야. 그거는 일단은 다른 이유가 막 수두룩 깔려 있는데 첫 번째는 오너예요. 오너의 능력이 이거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과거 조연아가 했을 때도 나오지도 않았었고 조양호가 있었을 때도 옛날이나 이게 항공주가 이렇게 대세 상승,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대세 상승이었으니까 2000년도, 2001년, 2002년을 시작으로 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때 대세 호황기였거든. 호황기. 그냥 대한항공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갔어요. 아까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 올라갔어. 한국조선해양 잠깐 볼까? 봐, 다 올라갔거든. 다 올라갔어. 다. 삼성전자, 현대차 다. 현대차도 다 올라가.
그렇죠? 다 올라가죠. 딱 거기까지. 유가가 폭락이 나오는데 항공주가,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 가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 결국 무엇이냐, 이 회사의 오너십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뭐 조원태야 뭐 얘가 뭐 잘 하겠습니까? 전 조원태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 뭐 하는 거 보면 뭐 모르겠어. 나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뭐 할지. 그리고 유상증자 1조를 했는데 그거 해도 돼. 유상증자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회사를 일굴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의 능력. 나는 그런 능력 없다고 봐요. 뭐 조연아도 마찬가지인데 조원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회사를 왜 사람들이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항공주에 대한항공이 최대 우량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항공주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오너 자체가 같이 동업하기가 싫어요. 조원태하고 같이 동업을 왜 합니까? 그럴 거면 김승현 회장하고 동업하지.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아니면 CJ 이재현 회장하고 그쪽하고 동업을 해야지. 송경식 회장이긴 한데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유빈님 그 샘표 그거 안 파셨던데? 내가 55,000원은 간다고 그랬거든. 유비무아님 별풍선 51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빈님이 나랑 뭐가 통했네. 아이고 515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515개. 이거 샘표 내가 55,000원 간다 그랬잖아. 난 파는 줄 알았는데 안 팔았네 아직. 야 어금니. 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515개. 아이고 유빈님. 우리 유빈님이 몇 위지? 5위 아닌가? 이거 오랜만에 한번 볼까? 아이고 펠리스님, 계단골님, 소리아빠님, OMZ님, 크로님, 덩덩님, 스님, 레인저님, 치유부병님, 뭐 파니님, 단정이님, 광망님, 신선한 이상님, 홍군님, 존 래프님, 네 대파초시 2000님, 치유부병님, 네 업버튼 감사합니다. 녹화방송 네 감사합니다. 파니님 50개 감사합니다. 쏴주셨더라고. 5등이네. 야 마트코리아님 아직 8등. 많이 올라오셨어 마트코리아님. 빨라. 마트코리아님이 빠르다고. 오케이. 사실 한 끗 차이거든. 자, 또 종목 질문이나 또 다른 질문들 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기업을 먼저 피해야 돼요. 잘못된 기업을 먼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야 시타델 어디 갔냐? 그냥 시타델 분같이 시타델한테 내가 CJ제일제당을 사도 좋다는데 저 사람은 CJ제일제당을 사지 않아. 사도 팔아. 근데 여기까지 못 들고 가. 이건 다른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주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추천하잖아? 아니, 뭐 그냥 비싸다 그래.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약 쪽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건 이제 공부해야지. 나무꾼님. 선녀와 나눈 꾼. 그거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거 뭐 밥상 나한테 떠먹어 주라는 거 아니야. 제약주. 제 지난 방송을 다 봤다면 저 질문이 안 나왔겠지. 내가 제약 바이오주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저 그때 방송 못 들었는데요. 녹화 방송 안 봤다는 거지.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야 심지어 조화제약도 상한가 가더라.
유진 기업.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라는 거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그 방송국은 아마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는 지난 방송들 다 있거든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그걸 다 봤다면 다 봐야지. 풀 버전으로 다 올려놨는데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 봤다는 거지.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찾아보는 거 아닐까? 이런 거 다 찾아보면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유진기업 보겠습니다. 이 유진기업이 사실 이 종목이 있잖아요. 회사의 주식은 싸요. 싸는데 이게 왜 못 올라가냐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이게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 그러면 지금 건설 쪽이 어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좀 그러니까 건설 플러스 경기 민감주예요. 이 회사가.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 유진기업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겁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데 저는 이 유진기업의 어떤 지난 매출액의 구도를 보면 좀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걸 볼 때는요. 하지만 뭐 회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요. 예,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3,123억이면은 좀 싸긴 싸요. 싸긴 싸고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야지 가는데 한 10년 이상 보면 좀 할만하다고 봅니다. 10년 이상 코스로 보면. 저 솔고바이오라고 거래정지돼서 팔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와, 이게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어. 이미 거래가 정지가 됐고 뭐 여기서 해봐야 뭐 결과론적으로 거래 정지가 됐고 뭐 지금 뭐 삼성호흡기 꽂고 있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손절 쳐봐야 사실 의미도 없어. 크게 그냥 들고 가는 거지. 37만원 들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영업이익이 흑자 났네. 이거 어떻게 되려나?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업료 싸게 들어갔네. 37만원이면 남들은 뭐 500, 1000, 뭐 보통 500, 1000만원 뭐 2000, 3000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싸게 먹힌 겁니다. 굉장히 싸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장 페이지 맞을 때요 1000만원 이하면 싸게 먹힌 거예요. 진짜로. 메디톡스 살짝 내려왔는데 좀 사봐도 될련지요. 회사가 재무도 좋고 포톡스적으로 독보적인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회사가 대표가 거시기 됐잖아요.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분할로 좀 살만하다고 봐요. 분할로 조금씩 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을 1000만원어치를 산다 했을 때 일단 한 분할로 한번 1, 200 정도는 들어가 볼만 하다. 일단은 한번.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은 땡큐지.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종목 상담은 아니고요. 제가 주식 시작한 지 한 달째인데요. 네. 디크님, 어버브 반도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어버브 반도체. 이건 좋죠. 한마디로 그냥 좋다. 할만하다.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든 어떤 반도체든 간에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에요. 가장 먼저 1위거든요. 1위. 명실상부 1등이고 1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언택트 자꾸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도 언택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버브 반도체는 뭐 조만간 10,000원 넘어가겠네요. 뭐 맞고도 이렇게 밀리고 정고점 맞고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넘어간다고 봅니다. 현대산업개발 전망, 이거 건설주인데 HDC 현대산업이죠. HDC 현대산업개발 이겁니다. 최근에는 올라오네요. 최근에는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건설주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사볼만 합니다. 이 종목도. 왜냐면 워낙 많이 내려왔고 작살났고, 실적이 안 좋아서 작살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막 떨어진,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이런 데서 반영이 됐고, 뭐 HDC 그룹 쪽에서 뭐 M&A도 뭐 되고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을 때려잡고 공급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 서울 집값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결국에는 좀 강북이 또 강남보다 이번엔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고, 물론 도봉구 이쪽은 좀 떨어졌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저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장중에 22%까지 급등이 나왔고 종가가 15% 정도로 마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한번 포트폴리오에 내가 건설주가 없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더 큰 회사들, 물론 이 회사도 굉장히 큰데 현대산업개발도 있지만 뭐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쪽 섹터도 한번 GS건설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쪽.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보는 게 좋고, 나는 좀 약간 중소형 건설사가 좀 좋다. 근데 재무가 좀 좋은 거 본다 그러면은 신세계건설이라든지 IS동서라든지 뭐 이쪽 섹터를 한번 보는 것도 된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건설 쪽을 볼 때,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이 LNG 그쪽에서 5조 6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얘네들의 지분율이 40%가 들어갔으니 한 2조 5천억 정도 수주를 받고, 그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재무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초보자들이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실적이 역성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대우건설이 이제 푸르지오잖아요. 아파트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역발상으로 이런 걸 사 모아가지고 뭐 10년 나는 들고 가겠다 해가지고 뭐 한 10,000원 돌파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할만하는데, 초보자들이면은 대우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건설사들 중에 잘 한번 보셔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땅님? 근데 다들 남북경협주 이거는 다들 신청하셨습니까? 주말에 신청하려고 그러죠? 다음주에 아니면 주말 동안에. 네, 이런 거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할 때, 겸손히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잘 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라고 할 때 해야지. 네. 5개 종목을 20% 갖고 가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계속 빠져서, 빠진 종목만, 우리 녹화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질문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겠다. 자, 질문이 이렇게 있네. 5개 종목을 20% 갖고 가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계속 빠져서 빠진 종목만 추가 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하는 종목만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내가 그 주식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게 처음에 내 생각과 맞고 지금까지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신이 된다면 사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초보 분이시니까 5개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10개에서 15개를 늘리세요. 10개에서 15개.
더 그냥 늘리세요. 종목을 펼쳐 놓으시면은 해지 개념도 되고 변동성에서 나중에는 좀 덜 할 겁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개, 두 개만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5개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또는 한두 개만 사는 사람들이 하나만 사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를 앞으로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찰드님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 사는,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큰 종목들은 한번 해볼만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펼쳐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삼성전자 하나로만 계속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결과론적이거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한 종목만 계속 사가지고 쭉 끌고 가는 것은 진짜 최악입니다. 그것도. 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찰드님.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 바닥이 참 재밌는 게 주식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률보다 초보자들의 수익률이 높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여러 생각을 안 하거든.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 돌아가거든. 계속 머리 굴려. 계속 머리 굴린다. 겸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지만 언어적 표현을 쓰자면 뭐 좋게 쓰면 황소, 우직한 황소 같은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 그런데 약간 이거를 다른 표현을 쓰자면 무식한 사람이, 단순 무식한 사람이 한 종목에 3배, 5배, 10배, 20배, 30배 먹어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먹습니다. 그쪽으로 무식한 사람. 뭐 사회생활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뚝심 그거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막 끝장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그렇다고 몰빵은 아닌데 그냥 끝장 보겠다 하는 사람들. 경선한테 몇 번 뚝배기 깨지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 회원들의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약간 성향 차이에요. 성향. 그 성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질. 바로 장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시고 또 처음 제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그 뉴스를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모닝 있잖아요.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이게 풀옵션이 1,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800만 원이래요. 1,195만 원부터 풀옵션은 1,800만 원. 과거 경차가 200만원, 300만원도 했었고 400도 했었고 500도 했었는데 과거 뭐 20년 전 뭐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간단해요. 인건비가 올랐죠. 재료값이 올라갔죠.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죠. 간단합니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경차더라도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아반떼급도 올라가죠. 아반떼 요즘에는 깡통 사기가 힘들어요. LED 램프도 없고 뭐 안전장비 다 빠지는데 사각지대 경보 그 시스템도 있는 게 좋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닝이 이런 경차가 2천만 원 시대에 오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월급도 올라갔잖아. 인플레이션. 근데 월급은 집거리만큼 올라가고 이 가격은 확 올라가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테크랍시고 하는데 재테크의 용어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주식을 하는 거죠. 주식. 테크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철학, 내 돈을 투자, 내 돈을 일하게 하게끔 24시간 일하게 하게끔 자고 일어나면 내 돈이 또 일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안 열렸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이 시간 해외에서도 일을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밤이고 새벽이면 그쪽은 낮이니까 오후니까. 그런 관점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이거를 빨리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짜장면 가격이 이제 5,000원 하는 것도 찾기 힘들어요. 사실상. 짜장면 가격 5,000원 하는데 찾기 힘듭니다. 어지간해서는 다 만원, 8,000원 만원 해요. 어지간해서는. 뭐 동네는 뭐 6,000원, 7,000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한 8,000원 평균적으로 8,000원 하거든요. 짜장면 가격이. 그럼 이 짜장면 가격이 2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그때도 8,000원이었을까요? 똑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 뭐 3,000원, 2,000원, 3,000원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뒤에는 얼마 할까? 2만원, 3만원 시대가 오는 거죠. 30년 뒤에는 3만원, 5만원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저평가일 때 미리 사놨다가 고평가일 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릴 때. 그럴 때 파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는 섹터. 남들 다 비대면 외치고 있을 때 이제 막 그때 들어가잖아. NHN 뭐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종목들 이제 막 여기서 입성하려고 그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막 이런 종목들 살라 그러거든요. 차트 보니까 사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또 사거든 사람들이. 계속 그냥 간다고 하니까. 이러한 종목들 사실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경선은 이런 데서 막 추천해버리잖아.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 추천하잖아. 좀 밀리면 어때? 좀 밀리면 어떠냐고. 마이너스 30% 40% 50% 되면 어떠냐고. 어차피 가는데 이게 제 투자 철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따라 붙는 것은 기업이 차트를 보면은 못 사죠. 근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어차피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것 같고 계속 매출액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회사가 돈을 계속 벌고 있다. 그러면은 사도 돼요. 설령 이 회사가 3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사도 됩니다. 왜? 어차피 10만원 20만원 갈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이라는 거거든. 한솔케미칼. 아직까지 차트를 보는 거야. 차트를 먼저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 내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차트를 보기에 앞서 한솔케미칼의 그 기업의 영업보고서를 읽고 이 기업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사기는 부담스럽지. 왜? 차트를 보니까. 근데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뒤가 더 좋아져. 계속 더 좋아진다는 거야. 계속 더 돈을 많이 벌어. 사업도 확장을 더 해. 그러면 사야지. 왜? 어차피 15만원, 20만원 막 가니까. 초보자들은 차라리 여기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수익이 더 잘 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이거 못하거든. 내공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담아져 있는데 내가 10억을 벌려고 하면 그 그릇을 10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 그냥 마냥 10억 벌고 싶다잖아. 그러면 안 먹혀요.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절대 안 돼. 그게. 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 내공을 쌓으라는 거지. 이런 교육방송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장기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관론자 방송 보지 말고 마켓 타이밍. 야 이제 좀 떨어진다. 지금 현금 보유해야 된다. 막 이러한 사람들 방송 거르고 단타 단기 매매 차트 얘기하는 사람 그런 방송부터 먼저 거르는 거야. 여러분들 방송을 볼 때. 유튜브 방송이나 어떤 아프리카 TV나 다른 방송들을 볼 때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 방송 보지 말고 어떤
이번 주 올라갈 거, 그러니까 다음 주 올라갈 거, 이번 달 올라갈 거, 다음 달 올라갈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르시라고. 손절치고 뭐 1차 목표가 얼마 이런 거. 그리고 마켓 타임이 좀 지금은 현금 보유할 때다. 지금 이거 할 때다. 현금 보유했다가 지금 곧 이제 2차 하락 나오니까 기다려야 된다. 뭐 미국 대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미중 무역전쟁 2차 전쟁 나오니까 또 뭐 하니까 지금 세계 코로나가 안 잡혀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 잡히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방송들을 거르시라고요. 주식은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고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내후년에도 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미래 주식으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50대, 60대 사람들, 40대 사람들, 30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야, 삼성전자를 저게 샀으면, 야, 한솔케미칼을 여기서 이렇게 샀으면, 10년 전에 샀으면 이거 대박 터졌을 건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10배 올라갔으니까. 10배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답이 나왔거든. 아, 나는 주식을 10년, 20년 동안 들고 가면 부자가 되겠구나. 나도 10배, 20배, 30배, 100배, 200배, 300배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 같이 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오늘도 주역 같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네.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송들을 거르시고 장기 투자,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 그건 다 좋아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은 그런 책들은 다 좋고, 그런 방송들, 저랑 투자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 가치 투자라는 것은 1년, 2년, 3년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있잖아요. 오늘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때가 왔다. 이제는 이 회사가 고평가고 더 이상 이 회사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매출액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을 때 그때 매도하고 다른 회사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복리. 나는 10,000원 주고 산 게 PBR을 놓고 볼 때는 뭐 내가 뭐 PBR을 기준으로 본다. PBR이 지금 0.5인데 난 PBR이 2배가 됐을 때 2배가 됐을 때 팔겠다. 그럼 10,000원이 단순적으로 봤을 때 한 40,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10,000원에 주고 산 종목이 이제 뭐 한 3년, 5년, 7년, 10년 이상 이렇게 들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테마가 불어가지고 10,000원이 40,000원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누르세요.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지. 얻어 걸린 거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흔하다니까. 나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투자하려고 이 종목을 딱 사고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2배, 3배, 5배가 올라가는 거야. 테마로 엮여가지고. 오씨! 매도지. 10,000원에 사가지고 40,000원에 매도. 50,000원에 매도. 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10,000원에 샀습니다. 50,000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꾸준히 제 방송을 듣고 금융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50,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 차이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는 15,000원, 누구는 2만원, 누구는 25,000원, 누구는 3만원, 4만원, 5만원 개인 차이는 내공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 방송을 꾸준히 보고 빨리 깨우치고 철학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50,000원까지 들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미련 없이. 그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손절을 안 해요. 처음부터 손절할 종목을 안 하죠. 워렌 버핏처럼 손절을 치죠.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포트폴리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500개 이상 종목을 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쪽 지침이 그러거든요. 워렌 버핏이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인 투자를 했다면 제도에 상관없이 거긴 제약이 따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뭘 사면은 무조건 대주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개인적으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손절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항공주를 개인으로 했다면, 자기 개인 돈으로 했다면. 근데 회사 돈으로
주주들의 그런 어떤 회사 돈으로 하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그쪽도 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180조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생각 하거든요. 거저 먹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감이 거의 떨어질 것을 알고 있어, 워렌 버핏도.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그걸 받으려고 하거든. 뭐 증시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마라,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걸 떨어지길 그걸 바라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그걸 받겠다는 거고, 안 떨어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고수익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사겠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전략이 심플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이 투자의 대가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똑같이 못하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런 게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의 철학, 주식의 철학, 다른 인문학적인 그런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자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부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부자인데 왜 만나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금이 30억이 있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죠. 여러분들이 옛날 친구들 만날까요? 절대 안 만납니다. 제 방송을 보고 뭔가 진짜 딱 주식에 대한 그 깨달음,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사람을 거를 줄도 알거든. 좋은 사람은 딱 볼 줄 알고 안 좋은 사람들은 거를 딱 손절 쳐버리거든.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 있는데 마음이 거지인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 거지가 없어. 마음에 거지가 없어요. 한 명도. 저는 통장 잔고가 0원이고 그 사람을 그것만 보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비전이 밝고 긍정적이고 진짜 꿈이 원대하게 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지, 열정, 그런 사고방식, 얘기들,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즐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만나요. 제 주변에 둡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라 탓하고 정권 탓하고 정부 탓하고 남 탓,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는 다 두지 않아요. 곁에 두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안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단기 투자가 답이다, 우리같이 서민들은 단타가 답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세요. 실컷 즐기시고 도박 즐기시고 나중에 거지 되시면 됩니다. 페이지 줍는 거야. 그럼 갑질 당하는 거지. 고속터미널 뭐 그런 데서 뭐 용역으로 뛰다가 뭐 유튜브 보니까 뭐로 하더라고. 인간답지 않는 삶. 공무원에서 자기가 뭐 7급, 6급, 5급이면 뭐해? 은퇴했는데. 근데 돈을 그렇게 만들었어. 연금이 나온다 그러네? 근데 일을 해. 안 맞아. 연금이 한 300, 예를 들어 진짜 내가 진짜 높게 보면, 자, 연금이 예를 들어, 자, 300만 원 받았다고 치자. 공무원인데. 여기 공무원분들도 있잖아. 연금이 300만 원이야. 지금 당장 은퇴하면 그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언제 그게 오냐면 20년 뒤,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서 재앙이 옵니다. 지금의 300만 원이 20년 뒤에 3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하지. 지금의 300만 원 월급이 과거 20년 전에 월급 300을 받았다면 부자 소리도 들을 수도 있었던 시절이에요. 20년 전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30년 전에 3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땐 다 100만 원 이하였으니까. 막 50, 막 40 그랬었으니까 30년 전에. 남들보다 10배 받는데.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0을 받으면 지금 월급 3,000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월급 3천만 원 받는다 하는 사람들 지금 부자라고 보죠. 맞잖아요. 월급 나 3천만 원이다. 연봉 3억 6천이네? 뭐 세후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떼더라도 한 2억대 받잖아요. 2억 5천 정도 받잖아. 세후 하더라도. 그럼 그거 부자 아니야? 남들이 봤을 때? 똑같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재앙이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족골 당하는 거지. 80세 노인이 필요한 돈이 467만 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노후주택에 살면서 그 집의 가치는 떨어졌지. 왜? 지방이니까. 지방. 어떤 수도권의 랜드마크도 아니고 수도권의 랜드마크급이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재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야 됩니다. 이거 개인당 3천만 원짜리 강의예요. 이거는 1대1 교육하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국가부도의 날 영화,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 영화 여러 번 봐도 돼.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그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거 다 봤으니까, 대부분 다 봤으니까 끝부분 잠깐 얘기하면 스포가 아니라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 부자가 됐잖아. 유아인이 부자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명함 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유아인이 뭐래? 자, 점심 식사는 얼마? 저녁 식사는 얼마? 딱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만나주기 싫다는 거거든. 나 만나려면은 너 돈 내라, 그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억 있어. 누가 막 만나달라 그래. 하루 시간 내달래. 막 계속 막 매달려. 여러분들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지. 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봐. 1번. 여러분들이 300억 있어. 내 주변 지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백억대 자산가들 제 주변 지인들 보면은 300억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나달래. 만나줘? 안 만나도 줘. 야, 하루에 나 만나려면은 야 그래도 그런다니까? 점심 식사 막 우스갯소리로 100만원, 저녁 식사 300만원 그런다니까? 안 만나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빵원부터 자소서 가는 사람들 그 책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경제 관련된 거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것을 깨우치고 그러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 두루두루 많이 읽어야 돼요. 맨날 뭐 사고 손절치고 뭐 사고 손절치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00억 다 벌 수 있다.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안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요. 금요일 방송이 사실상 생방송을 하면 시청자가 다른 날보단 조금 적어요. 조금 적습니다. 네. 한 15%, 20%, 한 20% 가량이 좀 적어요. 다른 날보다. 뭐 불금이니까. 또 비 오는 날에 우리 VIP 회원분들 딱 그 있잖아. 요즘 수익도 겁나게 잘 나고 와, 나 이러다 부자 되겠다. 나 진짜 엄청 벌었다 해가지고 소주에 막걸리에 동동주에다가 파전과 뭐 삼겹살에다가 막, 야 내가 그 주식이 말이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주식은 겸손한테 또 들은 거 써먹어야지.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전파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전파하는 거야. 야 주식 그거 말이야 사고 팔면 안 돼. 사서 모아가는 거야. 10년 20년. 야 어차피 그 회사가 높아지는데 되는 거지. 야 소나타가 3천만 원이면 20년 뒤에도 3천만 원 할까? 4천 5천 6천 하겠지 라는 그런 얘기를 썰을 풀면서 하는 거지, 우리 불금에.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생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열정이 너무나도 좋아. 너무 좋아. 3부 토건을 어머니께서 자꾸 복수한다고 사시는데 괜찮을까요? 복수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원수지간도 아니고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3부 토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흑자 전환이 됐네요. 흑자 전환이 됐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그 돈전주는 제가 다루기가 참 방송에서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다른 건설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 삼보토건에서 손실 많이 나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랬잖아. 꿈을 크게 가지라. 어차피 건설 회사를 할 거면 이런 조그만한 족보도 없는 삼보토건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대린산업, 이편한 세상, 아크로 리버파크, 대장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양정님, 네. 50%나 사셨다고요? 이게 3,000원, 4,000원, 5,000원 가더라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가치 투자할 만한 대기업 하나 찾아냈는데 어차피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대박 날 것 같아서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봐, 시타델 저 사람이 봐봐. 저 얘기 하잖아.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우리 VIP 회원분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종목 노출해도 괜찮다. 야 네이버 교수님 네이버 계속 얘기하면 안 되죠. 네이버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사요.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들 5년 10년 20년 못 들고 가. 당신만 들고 가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넣어주세요. 1번. 이거는 상대방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야. 일반 시청자들이 사도 돼. 나는 사도를 원하는 사람이고 사서 수익을 내야지. 다른 시청자들도. 근데 그 시청자들은 오랫동안 못 들고 가. 어지간해서는 기껏 해봐야 3년이야. 못 들고 간다니까. 봐 네이버 산 사람 없잖아. 우리만 샀지. 그리고 포용력이 좋아야 돼. 사람이 포용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부자를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본 소니 퍼 13점 몇 배 성장성 계속 올라가네요. 시총 90조. 근데 북미 시장 점유율은 왜 그래? 거기가 제일 판이 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야 북미 시장에 그 네이버 카페 기사는 봤어? 일본 소니 기사. 내가 그거 올렸는데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게임주가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게임주가 지금 막 들썩거리잖아. 엄청나게. 야 시타델 녹화 방송 보고 있냐? 지금 뒷북 치지 마라. 그 NC소프트 그 보면은 지금 게임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정고점 돌파 나오고 막 52주 신고가 나오고 막 사상 최고 신고가 NC소프트 막 나오잖아. 게임주들이. 왜 그래?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 기다리던 여러분들 특강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날 포텐시 한번 터트리고 지상 최고의 남북 테마주 이걸로 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양정님 94개, 마트님 94개, 유빈님 515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제가 잘 전달 받았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네. 네, 마칠게요. 스님 6개 감사합니다. 잠풍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책 추천한 거 다들 주말에 그 주문하셔가지고 재밌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